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 트리플 베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간단히 잠깐 조금 잘못 빠뜨렸던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면, 요 그림들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어, 이제 뭐 트리플 베리어가 위아래, 그리고 오른쪽, 맨 오른쪽,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아래, 오른쪽, 이렇게 세 개 이제 베리어를 이제 트리플 베리어라고 하는데, 이제 각각의 이 기간을 얼마나 이 호리존탈 라인의 기간을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를 이제 조절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버티컬 라인을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정해놨지만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컬 라인 없이 그냥 이 전체 기간을 어, 썼던 트리플 베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간단하게 트리플 베리어를 써서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할 수 있다는 거였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좀 전에 위에 있었던 이, 이 호리존탈 라인이 위아래로 있고 또 오른쪽에도 있는데 얘네들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던가 요런 것들 좀 정하는데 이 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장부터 말씀드리면 러닝 사이드 앤 사이즈인데 여기서는 사이드에 대해서 좀 더 네,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이드라고 하면 저희가 위에서 봤던 호리존탈 라인을 어,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뭐 물론 이 트리플 베리어의 이 각각의 사이드를 다 본다고 하시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이드를 모른다고 하면 그 프로핏 테이킹 베리어가 하고 그다음에 스탑 로스 베리어를 이제 구분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이 뭐 그래프가 이제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어떤 쪽에서는 이게 스탑 로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이게 뭐 프로핏 테이킹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이드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먼저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사이드를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 먼저 어, 저희가 두 개를 정해 놓는 위아래에 호리존탈 베리어가 없는 거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가 이제 시메트릭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 사이드를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첫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조금 헷갈렸던 거는 제가 지금 좀 정확히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어, 이 호리젠탈 라인을 여기서 왜 뒤쪽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시메트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해드리긴 할 건데 이 부분에서는 요 위아래 부분이 어, 일단 뭐 처음이니까 시메트릭하게 가는 게 맞는데 왜 이걸 꼭 시메트릭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이해가 조금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좀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한 바로는 이후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뭐 메타 레이블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레이블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냥 기준선을 잡아놓고 위아래를 일단 동일하게 어, 호리존탈 베리어를 이제 만드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여기서 처음부터 시메트릭이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꼭 시메트릭이어야 된다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네, 롱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가 프로핏 테이킹이고 밑에가 슬로우 로스이겠지만 네네. 쇼트일 경우에는
밑에가 프로핏 테이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별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사이드가 그 롱인지 숏인지 알지 모를 때는 그게 약간 뭐 다른 게 의미가 없다. 약간 뭐 그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냥, 크게 예,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이게 뭐, 프로핏 테이킹인지 스톱 로스인지 알 수는 없으니만, 그거 약간, 뭐, 롱숏인지 약간 이런 거 구분 없이 이 전체적인 이제 볼러틸리티를 생각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이해를 하면 좀 더 맞겠네요. 예. 여기서는 뭐, 숏 전략인지 롱 전략인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아,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을 해라. 자산에 그 대한 이 앞쪽에 움직임을, 나와 있는 거 보면 네, 사이드가 여기는 네, 그냥 바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까 그 현중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드를 정해 놓은 거예요. 네네. 바이라고. 무조건 아, 바이라고 생각하면 위에가 그, 프로핏 테이킹이고 아래가 로스잖아요. 네, 맞네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어, 음, 그러니까 방향 사이드를 내가 롱인지 숏인지 안다는 거는 그것을 그냥 암시적으로 이거를 위아래가 뭔지를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게 특별한 뜻은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좀 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뭐지? 사이드를 포함시켰잖아요. 메타 레이블링에. 네, 맞습니다. 그거에서는 내가 매수 매도하는 전략이 따로 있고 그래서 매수 매도를 정확하게 그쪽에서 사이드가 뭔지를 알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그거를 메타 레이블링을 아, 해서 그거를 사이즈와 사이드를 합성해서 레이블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음. 근데 아, 이 아, 요, 앞쪽에서는 그냥 사이드를 그냥 모르니까 롱숏으로 그냥 보는군요. 매수라고 그냥 가정하고. 네네. 앞쪽에선, 네. 그럼 제가 약간 잘못 말씀드렸던 게, 이 사이드라는 것 자체가, 어, 이거 전략 자체가 이제, 롱 사이드인지 약간 숏 사이드인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가정은 일단 여기서는, 앞쪽에서는 롱으로 가정을 하지만, 그게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뭐, 네. 일단 트리플 배리어를 이렇게 사용하지만, 뭐, 롱숏 전략에 따라서 뭐 위아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제가 코드 단 하나하나 지난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거는 오래 걸리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히 이름만 따고 왔는데요. 그래서 get 이벤트라는 메서드 같은 경우는 어, 그, 그 각각 어떤 위아래 어떤 배리어든 뭐 트리플 배리어 중에 어떤 배리어든 가장 먼저 터치하는 곳에 시간을 알려주는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 아웃풋으로요. 그 다음에 뭐 apply profit taking stop loss를 T1에다 적용한 이 두 번째 메서드는 어, 이거는 이제 위하고 비슷하지만 그 각각의 각 배리어 그 트리플 배리어가 있다면 그 배리어별로 이제 그 시간이 찍혀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get b는 어,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이너스 1,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아래쪽 배리어가 찍혔을 때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위에 찍혔을 때가 1,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버티컬 배리어를 닿았을 때가 이제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사인으로 최종 사인을 요 get bin 메서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써서 이 get bin에서 저희가 최종 이, 이 세 개의 네, 요 사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어, 큰 하나의 이제 트리플 배리어를 쓰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잠깐 주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메타 레이블링입니다. 메타 레이블링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저희가 뭐 위아래, 뭐 롱숏 이런 거를 생각 안, 롱숏, 뭐 롱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롱이라고 하면 뭐 롱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얘를 뭐 얼마나 롱을 해야 되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채워주는 모델의 레이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했던 그런 트리플 배리어를 쓰는 모델이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 잠깐 중간에 써놨는데 프라이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프라이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메타 레이블링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세컨더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메타 레이블링은 첫 번째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트리플 배리어의 프라이머리 모델을 학습하는 게 이제 세컨더리 M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첫 번째 좀 전에 이 위에서는 이 갭 빈에서는 마이너스 0,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모델은 0하고 1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사용을 이제 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핏 테이킹하고 스톱 로스 이거를 이 세컨더리 ML을 통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위에서 get 이벤트하고 get bin 메서드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 배리어를 터치할 때 이제 하고 이제 이 사인이 나오는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을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서 메타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데 어, 최종적으로 변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그 프라이머리가 바이너리 트리플 그 0, 마이너스 1, 1 이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고 0하고 1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어, 그 사이드에 대한 부분을만 이제 0, 1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갭 빈 메서드가 메타 레이블링에서는 0하고 1로만 나오게 되고, 그 네. 그리고 그 0하고 1로 나온 그 최종 그 프라이머리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다시 세컨더리 모델이 학습을 해서 어,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여기서 말하는 얼마만큼 더 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거를 이제 세컨더리 ML이 학습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여기 챕터 10 뱃 사이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0, 1 바이너리로 학습된 거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세컨더리 모델에서 그 프라이머리 모델의 결과값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세컨더리 모델의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해서 배 사이징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챕터 10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메타 레이블링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좀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데, 저희가 프라이머리 모델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뭐 간단한 내용을 이제 여기서 3.7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책 그림 같이 잠깐 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저희가 뭐 자주 뭐 많이들 보셨을 이제 뭐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저희가 결국에 프라이머리 모델을 바이너리로 바꿔서 이제 학습을 하게 돼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게 이렇게 컴퓨전 매트릭스를 쓸 때 뭐 이쪽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요 뭐 리콜하고 프리시전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 TP하고 FT
요 전체에서 이 TP가 얼마나 높느냐, 이 타원형 안에서 이 TP가 얼마나 높느냐를 보는 게 이제 프리시전이고, 이 왼쪽 이 사각형 안에서 TP가 얼마나 높느냐가 이제 리콜인데, 보통 저희가 뭐 모델링을 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뭐 프리시전을 뭐 많이 높게 하게 된다면 리콜이 적어지고, 뭐 반대로 하면 뭐 또 프리시전이 적어지는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이제 F1 스코어를 써서 잘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대신 저희가 실제 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모델을 하면서 저희가 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이 내용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리콜을 먼저 높게 하라고 합니다. 메타 레이블링을 만들 때, 메타 레이블링을 써서 이제 학습을 할 때,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리콜을 먼저 높게 하고, 그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이제 프리시전을 높게 하는 방법이, 그 이후에 이제 프리시전을 높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먼저 리콜을 높게 하면 저희가 일단은 이 리콜을 높게 한다는 거는 그 프라이머리 모델을 어, 학습할 때 리콜을 먼저 높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학습된 프라이머리 모델 안에서 다시 세컨더리 ML이 학습을 할 때 이제 어, 낮았던 프리시전을 이제 높게 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리콜을 먼저 하느냐 하면, 왜냐면 이 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나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프리시전을 먼저 높게 해버리면 그 프리시전 자체 높게 하려고 이제 그 경우의 수들이 이미 많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모델이 학습할 그 샘플 수 자체가 이제 임밸런스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콜을 일단 최대한 높게 하면서 샘플을 두 번째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샘플의 이제 그 분포 자체를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그 최대한 그 많은 샘플 안에서 두 번째 세컨더리 모델에서 이제 프리시전을 높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냥 말로 해드렸던 부분인데, 먼저는 리콜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메타 레이블링을 써서, 메타 라벨을 써서 이제 낮았던 프리시전을 높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F1 스코어가 높아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세컨더리 ML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모델이 만약에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뭐 0일로 나왔을 텐데, 그 0일로 나왔는 것 자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렇게 세컨더리 모델에서 이제 학습을 해서 프리시전을 높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제 3장의 트리플 배리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모델의 이제 트리플 배리어라면 이제 뭐 마이너스 0,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만을 쓸 수 있지만, 저희가 뭐 메타 레이블까지 겹치면 이제 뭐 프라이머리 모델, 세컨더리 모델 이렇게 나눠서, 앞에 모델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뒤에 모델은 이제 그 앞에 모델의 학습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이런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눈 이제 메타 라벨링 메서드 이렇게 이 단계가 이제 크게 3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좀 일반적인 활용 이런 모델들을 사용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3.8 같은 경우 이제 퀀터멘탈 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메타 라벨을 좀 더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 뭐 퀀터멘탈 어프로치를 잘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앞에서 저희가 말했던 거는 이제 트리플 배리어를 만들어서 이제 트리플 배리어를 만들고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든 건데 여기서는 네, 그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요 세 가지 이 1, 2, 3번 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걸 이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재밌는 거는 이 뒷부분인데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지 않고 단순한 뭐 룰 베이스 모델.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뭐 다른 웹사이트로 뭐 그냥 단순 트레이딩, 룰 베이스 트레이딩을 한 이후에 거기다가 이제 그 메타 라벨처럼 이제 세컨더리 모델을 쓴 경우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 프라이머리 모델은 뭐 ML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코노메트릭 뭐 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트레이딩 룰이 되거나 아니면 뭐 펀더멘털 어널라이시스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뭐,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다면 매니저의 단순한 뭐 예측 아니면 매니저가 뭐 액티브 매니저가 한 뭐 그런 과거에 해왔던 그런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걸로 이제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제 그렇게 레이블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걔를 이제 세컨더리 모델하고 같이 이제 학습을 시켜서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뭐 해외에서 매니저들은 뭐 심리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그런 어떤 결정에 자기가 내린 결정이 어떤 상태일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세컨더리 ML 앞의 결과를 다시 재학습해서 쓰는 재학습은 아니지만 두 번째 모델로 사용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ML 뭐 머신러닝은 뭐 블랙박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 모델은 확실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줄여줄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그냥 단순한 트레이딩 룰을 쓰거나 아니면 실제 있었던 뭐 투자 사례 판단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학습을 한다면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샘플 수가 좀 적어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쓸데없는 레이블들은 이제 버려라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레이블 중에 이제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샘플이 너무 뭐 바이너리라서 01, 01만 있는데 뭐 0만 너무 많은 1이 별로 없는 이런 샘플들은 그냥 버려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은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책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네, 일단 책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코드를 해서 여기 나온 이 링크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링크처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제가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뭐 혹시 그 지난번에 보셨던 그 링크를 한번 뭐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뭐 잠깐 한번 다시 보셔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남아서. 아니면 뭐 혹시 다른 뭐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퀀텀 멘탈 웨이 그래가지고 그 네, 머신러닝이나 뭐 퀀트를 안 쓰는 그 회사들이 네. 이 메타 레이블링을 그 뒤에다 더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형신이 보시기에는 업계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이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먼 것 같아요? 메타 레이블링이요. 예. 그래서 퀀텀 멘탈 뭐 웨이 뭐 그래가지고 설명한 거. 근데 뭐 저도 뭐 직접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그냥 근데 사실 저 퀀터멘탈 웨이라고 해서 그냥 뭐 액티브 매니저들의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하기에는 사실 샘플이 부족해서 학습을 못 할 거고요. 세컨더리 어, 모델이 그걸 정말 지속적으로 모아왔던 데면 모르겠어요. 국내 그런 데가 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과거 기록들을 다 뒤져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할 거면 그냥 처음부터 예측 모델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 나왔던 것처럼 단순한 룰 베이스 전략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그 세컨더리 ML을 입혀야지 모델을 입혀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예, 저도 그게 조금 헷갈렸는데, 네, 이 예를 들면 퀄리티로 투자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가. 그래서 그거 너무 개수가 적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 제가 또 형신이 말씀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그 인간 매니저가 하는 결정으로만 러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냐 배팅 사이즈를 결정하는 그런 모델 그냥 뭐 따로 그냥 개발하고 거기다가 그냥 거기다 입혀가지고 사이즈 결정하면 되지 않냐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사이징을 하는 거는 그냥 별개로 개발하고 그걸 활용하라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한 거는 사이징 모델, 그러니까 사이징도 사이징인데 이게 그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학습을 잘 할 건지도 저는 그 사이징 안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개념상으로는 그게 얼마나 그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뭐, 뭐 모델이 됐건 어떤 게 됐건 그거 그 첫 번째에서의 이제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모델에서 그것을 이제 인풋으로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거죠. 그 들어갈지 말지는 이평선으로 하고 사이징은 예를 들면 변동성 그걸로 결정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네,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활용은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제가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읽을 것처럼 때도 아예 그랬지만 님 그 메타 레이블링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에서 나온 뭐 프라이머리든지 아니면 무슨 룰 베이스 전략이라든지 여기 있는 트레이딩 전략처럼 뭐 MACD를 쓰든 뭐 그런 전략에서 이제 진입 청산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 진입 청산하는 시그널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프라이머리 메타 레이블링으로 세컨더리 ML로 측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뭐 내가 지금 매수 진입 시점으로
그 플래그가 나왔는데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냐, 80% 믿을 수 있냐, 70% 믿을 수 있냐, 그 믿는 정도에 따라서 그걸 사이징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트레이닝 그게 너무 적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별개 모델을 개발하는 거 아닌가 그냥 예, 약간 리그레션처럼 값이 나오는. 그죠. 말씀하신 대로 그 너무 짧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값만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이 모델의 약간 좀, 네, 약간 나쁜 점? 단점이라면 제일 큰 단점이 아닐까? 약간 대신,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그냥 그런, 네, 액션을 했을 때를 추려서 하면 액션은 적으니까 그거의 네네, 신뢰도를 충분히 학습을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액션뿐만 아니라 그 레이블링 자체가 액션이니까 그 순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레이블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메타 레이블이 아니고 트리플 베리어 레이블링을 하면 네, 그 포인트마다는 그 중에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에 그 액션이 들어가지만 그 중간에서도 그 액션이 들어간 중간에서도 레이블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레이블은 않나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레이블은 그 나오는데, 레이블들 네, 안에서도 그 신뢰도는 측정할 수 있죠. 그 포인트가 내가 그 전 단계에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그 순간에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이제, 어, 그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모델이 만약에 학습 모델이라면, 왜냐면 네. 학습하는데 이미 쓰였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은 뭐 엄청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룰 베이스라면 더 좀 그런 게 적겠지만, 네. 네, 만약에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이제 그렇게 기간별로 구분이 돼야 된다면, 네. 어, 테스트 기간만의 아웃풋을 가지고 세컨더리 메타 모델이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샘플이 작아지는 거고, 만약에 룰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트레인 테스트 없이 그냥 계속 뭐 다 테스트로 그냥 거의 뭐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이 더 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좀 적어지겠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테스트 데이터로만 해야 되죠? 트레인 데이터로도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여기서는 그 뭐냐,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첫 번째 모델의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에서는 거의 다 이제 맞추게 되니까, 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거를 테스트에서 써야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트레이닝에서 이제 맞췄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넣을 수 있지만, 그러면 되게, 어, 트레이닝 기간에서는 대부분 일단 맞출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요? 그러면 트레이닝에서의 이제 그것도 같이 해서, 네, 네. 같이 돌려도 돼요. 아, 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저희 모델이 아, 뭐 제가 하는 이미지 인식이라던가 그런 거면 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면 클래시파이어 그 정밀도 아니 뭐 리콜이나 프리시전이 다 90% 이상 나오니까 트레이닝에서 네. 써버리면 100%가 나와버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금융은 안 그렇잖아요. 트레이닝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내 그 트레이닝에서 했던 게 뭐 완전히 되면 그렇겠지만 막 90% 이상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100%는 아니죠. 네, 예, 그죠. 그거 뭐 그렇네. 나와봤자 60%인데 음, 트레이닝 셋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 그러면 뭐 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 책에 아까 이게 어 롱을 가정한다고 이제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 또 여러 번 읽어보면 그냥 롱 할 때는 이제 어퍼 베리어가 어퍼지만 어 예를 들면 숏 하는 모델까지 되면은 어퍼가 오히려 슬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 책에다가 이제 예전에 읽을 때는 어퍼라 한 거를 다 프로핏 테이크로 고쳤었어요. 그렇게 읽으면 좀 더 약간 더 말이 편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 점점 이런 경우에는 뭐 롱만 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라 나오거든요. 숏만 하는 모델을 만들어라. 그 53쪽에 영어책 53쪽에 하여튼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어퍼랑 로우가 꼭 그거 아니고 코딩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프로핏 테이킹이랑 스톱 로스 개념적으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네. 보기 쉬울 것 같네요.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설명은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롱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했는데 맞아요. 예, 설명은. 예,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뒤에 메탈 레이블링을 보면 거기에 이제 사이드에 따라서 바뀌니까 또 따로 그걸 또 그 모디파이어 한 게 그냥 그 사이드를 곱한 거잖아요. 함수 네. 네. 보면. 그래서 그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네.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저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그한 게 프리시전 리콜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이 책 요 내용만 봐서는 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달까? 왜냐하면 사이징은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100% 올인이거나 뭐 예. 10%만 베팅해라 이걸 텐데 그렇죠. 그게 거의 좀 이게 리그레션 같이 나오겠죠. 예. 리그레션 같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리콜을 높여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갑자기 뒤에 또 F1 스코어도 나오고 막 이래서 F1 이게 스코어는 F1 둘 중에 스코어 나오는 건 이제 하나라도 낮으면 낮아버리는데 음, 그래서 F1 F1 스코어는 스코어는 이걸 최종적으로 쓰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뭐 리콜을 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F1 스코어를 보면서 하라는 건데 이게 근데 근데 이제 말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리콜을 높이면 프리시전이 좀 낮아지고 프리시전을 네, 여기 나와. 높이면 리콜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에버리징에서 조합 평균을 하면 F1은 비슷하게 낮아지거든요. 하나 높였다고 그거에 따라서 높아지지 않고 그냥 평균점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낮아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모델이 하나면 그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건데 이 프라이머리, 그렇죠. 세컨더리를 나누니까 그거를 각각에서 하나씩 집중하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F1을 높여라.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 너무 두 이상적. 개의 값을 종합해라. 네네, 두 개 값 종합하는 두 거죠. 개의 네. 리콜과 각각에 나오는 리콜 프리시전을 종합해서 F1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콜만 보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리콜만 보고 두 그 번째는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어, 그 리콜이 높았던 프라이머리 모델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프리시전을 높여라.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가 나눠져는 있지만 결국에 그 맞추려고 하는 거는 같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인풋은 같은 네. 값이죠. 근데 타겟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저기 컴퓨전 매트릭스 그리고 F 스코어 계산할 때에는 네. 사이징이 꼭 리그레션 같은 게 아니라 약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결국은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여기서 그렇죠. 세컨더리에서도 나중에 나오는 건 결국에는 0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 챕터 10에서 나오는 거는 그 0일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0일에 대한 값을 그냥 쓰라고. 그 네, 확률값이 나오니까 그 네, 스코어를 쓰라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쵸. 맞잖아요. 근데 그렇죠. 클래시피카에서 나오는 건 0일이지만 그 0일 값에 대한 확률값이 같이 나오니까 그 확률값을 써서 비중 조절을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구할 때는 그 일령 그 클래시피케이션 값을 쓰고 네, 네, 사이징은 그 포인트에서 높은 비중값, 확률값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음. 예전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헷갈렸어. 그거였어. 네. 예, 읽을 때마다 조금씩 헷갈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